안녕하세요. 헤아리마니원 목동점 양희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공황장애와 관련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공황장애는 몇몇 연예인들 덕분에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혼자서만 힘들어하지 않고 정신과 진료의 도움을 받으시게 됐죠. 실제로 공황장애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분들이 최근에 꽤 많이 늘어났어요. 여러 사례를 통해서 이런 비슷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나 이외에도 많구나, 내지 이게 치료를 통해서도 개선될 수 있구나 하고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많은 환자분들이 공황장애로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데, 정신과 영역의 다른 많은 질환들 중에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는 공황장애는 참 한방 치료에 잘 반응하고 또 많이 좋아지고 또 개선이 잘 유지되는 질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황장애 환자분들께는 다른 어떤 정신과 영역의 질환보다 강하게 한방 치료를 권하는 편인데요. 실제로 일정 수준으로 증상이 개선된 이후에는 한약 복용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심치료나 인지교정 훈련 등을 반복하면서 인식이 개선되면 예기 불안이 줄고 일상에서의 자신감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황장애는 극심한 불안과 함께 여러 신체 증상들이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불안장애의 일종이에요. 주로 심장의 두근거림, 몸의 떨림, 또는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어지럼증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의 처음 환자들이 공황 발작의 증상을 겪으면 매우 당황하게 되고 공포감을 느끼게 되죠. 진료실에서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응급실을 가봤지만 검사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고 안정을 취했더니 곧 괜찮아졌어요 라고 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운전 중에 터널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면, 혹은 엘리베이터나 영화관과 같이 닫힌 공간, 대중교통, 낯선 장소 이런 특정 환경에서 발생했던 발작이 이후에도 생각만 했는데 증상이 나타난다거나 비슷한 상황에서 미리 갖게 되는 불안을 동반하면서 발작이 반복하게 되는 것으로 진행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발작의 증상과 비슷한 상황의 반복에 대한 불안을 미리 경험하는 것, 또 걱정하는 것, 이것을 예기불안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동반되어 나타나는 것을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공황 발작이 단 한 번만 나타나고 다시는 경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연구에서는 인구의 30% 이상의 사람들이 살면서 한 차례 이상의 공황 발작을 경험한다고 할 정도로 흔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고 실제로 그런 불안 때문에 발작이 더욱 자주 일어나게 돼서 일상에서 이러한 예기 불안 때문에 생활에 장애가 된다면, 또는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면 미리 병원을 찾아가서 진단받거나 필요하면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보통 공황 발작은 증상 자체는 강렬하지만 수분 이내로 안정되고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흔히들 정신과 의사들이 공황장애 환자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공황장애로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라는 거거든요. 공황장애로는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또 경미한 분들은 이런 말 한마디로도 마음이 많이 편해지고 위안을 얻어서 좋아졌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증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분들은 공황 발작 그 자체로 인한 문제는 제한적인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평소에 가지는 불안과 이로 인한 생활의 제약이 상당히 큰 편인데요. 이게 바로 예기 불안이에요. 응급시에 먹을 약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편안함을 느낀다고 하시거든요.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불안하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상태는 사실 증상이 없다 뿐이지 치료가 된 것은 아니에요. 언제든 그런 불안 요소가 내게 감당 못할 정도로 와서 빵 터지면 그게 바로 공황 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공황장애를 치료할 때 공황 발작의 원인이 되는 신경학적인 불균형과 신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줌과 동시에 두 번째로 인지적인 오류로 발생하는 불안을 다루는 법, 이걸 익히는 게 필요해요.